박호재 작가의 단편소설 세월 밖의 일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소설에는 오랜 공직 생활을 마치고 은퇴한 아버지, 가정주부인 어머니, 그리고 두 아들 우진과 세진이 등장합니다. 평생 직업 군인이던 아버지는 군복을 벗은 후에도 여전히 매사의 군인이었다. 이른 기상, 냉수 마찰의 맨손 체조, 등산, 자전거로 부동산 사무실 출근, 오후 6시 퇴근. 술은 아예 입에 대지도 않았다. 아니, 커피 같은 것도 멀리했다. 몸에 좋지 않은 것을 뭐하러 마시냐는 것이었다. 그렇다고 아버지가 지엄한 가장이었던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다. 도무지 집안일에 간섭이라는 것이 없었고 늘 딴 세상을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처럼 차라리 무심했다. 그러던 아버지가 중국 연변에 사는 육천 형으로부터 뜻밖의 연락을 받은 후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연변에 병구 형이 가져온 북에서 온 첫 편지를 뜯던 날 아버지는 많이 울었다. 내 아들 윤기 보아라. 편지는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편지를 읽는 내내 당신은 나무에서 떨어진 어린아이 같았다. 아버지가 그토록 무참한 울음을 토하는 모습을 우진은 그때 처음 보았다. 평생 북에 계신 어머니 그리워하며 살아온 아버지는 그동안 감춰왔던 그리움을 편지를 통해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이후 가족들은 중국 연변에서 아버지와 할머니의 상봉을 준비하지만 안타깝게도 할머니의 사망 소식이 전해집니다. 큰 충격을 받은 아버지는 평생 입에 대지 않던 술을 마시고 도로를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았고 얼마 후 퇴원합니다. 퇴원하던 날 아버지는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면 돌아가신 할머니가 다시 살아나 우리와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으며 소설은 끝이 납니다. 그럼 할머니의 첫 편지를 받은 후 식구들이 할머니에게 보내는 음성 메시지를 녹음하는 장면을 소개하며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그리운 사람끼리 언제 어디에서나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세상이 되길 바라며 건강하고 행복한 구정 연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아끼는 소니 녹음기를 가운데 두고 식구들은 안방에 둘러앉았다. 병구 형이 가져갈 테이프를 만들기 위해서였다. 테이프는 다시 남모를 국경 장사치를 통해 북녘 회천 땅의 할머니에게까지 전달될 예정이었다. 아버지는 우진부터 첫 순서를 맡겼다. 너부터 해라. 싸각싸각. 공테이프가 한참 돌아가도록 우진은 말문을 열지 못했다. 아버지가 찌무룩한 눈빛으로 쳐다보았다. 빨랑해야 한다. 요것 한 개에 가족들 목소리를 다 넣어야 하는겨. 길어야 5분 정도. 우진은 온 힘을 다해 제 몫을 치렀다. 다음은 세진이, 그리고 그 다음은 어머니 차례였다. 매사에 심각하지 못한 동생 세진이마저 답답하리만치 더듬거렸다. 어머니는 생기침만 킁킁거리다가 또 목소리가 너무 작아 아버지에게 몇 번이나 타박을 맞은 후에야 겨우 녹음을 끝냈다. 이제 아버지만 남았다. 그러나 주절주절 힘겹게 이어져 가던 시간이 뚝 정지한 듯 한동안 방안은 고적했다. 까닭없는 긴장이 방문 밖에 앉아있는 우진에게까지 떠밀려 왔다. 숨소리조차 두려운 막막한 침묵이었다. 불현듯 지금 당신은 어떤 모습일까 하는 궁금증이 가슴속에서 맹렬하게 치밀어 올랐지만 왠지 꼼짝할 수 없는 느낌에 우진은 되레 어둠 속으로 몸을 더욱 웅크렸을 뿐이다. 중동쯤 탄 담배도 더는 피울 수 없었다. 스멀스멀 타오르는 생연기에 눈만 메웠다. 아버지 침잠은 조금 더 이어졌다. 우진은 여전히 고개조차 돌릴 수가 없었다. 이마를 기댄 손바닥에 아예 얼굴을 묻었다.
까닭없이 온몸에 힘이 들어갔다. 어느 순간부턴가는 자신도 모르게 숨결마저 꼭 움켜쥐고 있었다. 그러고도 한참이나 더 말이 없었으므로 우진이 조금씩 헐떡거릴 쯤에야 아버지는 이윽고 입을 열었다. 그것도 견딜 수 없이 치밀어 오르는 생목을 참는 것 같은 목소리였다. 어머니, 저 윤기입니다. 어머니, 저 막내 윤기라고요. 어머니, 저 윤기인데요. 저 기억하시겠지요? 어머니, 아버지는 끝도 없이 그렇게 앉은걸음만 치다가 한마디도 더 나가지 못하고 끝내는 오열을 터뜨리고 말았다. 아버지의 눈물은 예사스런 그런 흐느낌이 아니었다. 마치 상처난 어린 짐승의 신음소리 같았다. 그 통곡을 등 뒤로 들으며 어둠조차 괜스레 겸연쩍어 우지는 손바닥 속에 얼굴을 더욱 깊숙이 묻었다. 아무도 섣불리 아버지를 참섭할 수 없었으므로 오래도록 흐느꼈다. 꽤나 긴 시간이 지난 후에야 병구 형이 겨우 당신을 일으켜 세웠다. 다음에 하시죠. 병구 형은 그렇게 말했다. 지치도록 울었던 터라 아버지도 그쯤에서 눈물을 그쳤다. 마구잡이로 처질러 놓은 슬픔의 쓰레기들을 하나씩 주워 담듯 아버지는 울음을 천천히 사겼다. 병구 형의 말대로 아버지 홀로 다시 테이프를 보충했는지 어쨌는지는 알 수 없는 일이었다. 그날 밤 일에 대해 아버지 스스로 입을 열지 않았고 아무도 묻지 않았으니까. 어떻든 의식은 그렇게 끝났다. 숱한 세월의 갈피 속에 켜켜이 쌓인 그 하고 많은 말들을 마침내 털어놓기 위해 다른 식구들의 말수까지 냉엄하게 아껴 마련한 당신 몫의 빈 테이프를 고작 까지 속절없는 흐느낌으로 가득 채운 채 그리운 사람끼리 두 손을 잡고 마주보고 웃음 지며 함께 가는 길 두 손에